제 디스클로저고요. 뎁트 PCI 시행한 환자들 뭐 1년 이내에는 사실 여러 가지 항열소판 치료 전략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뭐 뎁트 기간을 3개월 하건 6개월 하건 12개월 하건 언젠가는 이제 싱글 엔티플레틀릿 에이전트로 트리트먼트로 바꾸게 됩니다. 사실 그 기간이 환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긴 기간을 인생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2024년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싱글 엔티플레트 세라피를 하는 경우에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모두 다 클래스 1 레벨 오브 에비던스도 A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약제 모두 레벨 오브 에비던스 A가 절대 아닙니다.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데이터들은 전부 예전 데이터들이고요. 클로피도그렐은 호스트 이그잼 딱 하나 나와 있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적절하게 시행된 연구로는 클래스 레벨 오브 에비던스 A로 좀 현실과 동떨어지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클로피도그렐을 아스피린과 동등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스피린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아스피린이 훨씬 압도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호스트 이그잼은 뭐 서울대 김효수 선생님 PI로 란셋에 발표를 하셨고 아주 좋은 연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팅에서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비교를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올코스 데스, MI, 스트로크, ACS로 인한 재입원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이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보다 네이스에서 좋았는데 이스케믹 엔드포인트도 줄이고 블리딩도 줄인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네이스로 잡으면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해석에 좀 논란의 여지를 둘 수 있고 또 사실 대부분의 이벤트는 소프트 엔드포인트, 이 리어드미션 듀 투 ACS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이 리스크만을 좀 더 골라가지고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하드 엔드포인트, 이스케믹 엔드포인트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보자. 스마트 초이스 3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PCI 후 뎁트 스탠더드 듀레이션 시행한 후에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에 비해서 모노세라피로서 더 우월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26개 기관,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등록을 해주셨던 연구고요. 돈이 없어서 오픈 레이블로 시행을 했고 랜덤 연구였습니다. PCI 스탠더드 듀레이션 뎁트 시행한 하이리스크 페이션츠, 하이리스크라 하면 이전에 심근경색이 있었거나 당뇨 있거나 컴플렉스 PCI를 시행한 경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1대1로 클로피 아스피린 랜덤을 해서 각 군당 2,500명씩 배정을 하였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리스크, 그다음에 컴플렉스 PCI의 정의는 리노베이트 연구와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평범한 것들이었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올코스 데스, MI, 스트로크의 합이었고 여러 가지 블리딩을 포함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아스피린 그룹에서는 연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발생률 4%, 클로피도그렐에서는 3%, 그래서 25% 정도 상대적 감소를 가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환자를 인솔하고 마지막 환자 등록 후 1년 팔로우업, 5,000명이면 한 82% 정도 검정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인솔이 속도가 좀 빨리 됐었습니다. 그래서 3년보다 더 빨리 됐는데 5,000명이 모였지만 그 당시에 전체 군별로 한 건 아니고 전체 이벤트가 생각보다는 좀 낮다 그래서 이 예정됐던 어쿠럴 피리어드 환자 등록 기간을 3년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총 5,506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1대1로 배정을 했고 크로스오버 스터디 바이올레이션은 프로토콜 바이올레이션은 1% 미만이었습니다. 인텐션 투 트리트 어널리시스로 1차적인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프로토콜 데비에이션은 클로피도그렐 모노세라피군에서는 4.6%, 아스피린 모노세라피에서는 5.8%.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비율이고
아스피린군에서 조금 더 높았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환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군입니다. 그래서 66세 남자가 85%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하이리스크를 등록을 했는데 정의를 했었는데 MI가 반수 정도, 당뇨가 한 40% 정도, 컴플렉스 PCI가 4분의 3 정도. 한 사람이 물론 이제 이거 세 개 다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BMI는 25 정도고 양군의 코모비디티는 잘 균형을 이뤘었습니다. ARC로 정의한 하이블리딩 리스크는 15%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스탠더드 듀레이션 DAPT, 그러니까 MI 환자는 12개월, CCS는 6개월 이렇게 인롤먼트 크라이테리아를 뒀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17개월, PCI로부터 등록 시점까지 17개월이니까 이 환자들은 좀 선생님들이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뎁트 기간을 오랫동안 좀 유지를 했던 환자들이 대부분 등록이 됐었습니다. 랜덤 전에 뎁트 레지멘은 클로피도그렐이 P2Y12 이니비터로서 한 60% 정도 사용이 됐고요.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트리트먼트를 잘 받아서 스타팅 경우에는 98.5% 환자가 처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메디안 팔로업 듀레이션 한 2.3년 정도였고요. 3년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발생률이 아스피린군에서는 6.6%, 클로피도그렐군에서는 4.4%. 그래서 해저드 레이션 0.7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이 2.2%니까 현대적인 트라이얼에서는 작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NNT는 4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클로피도그렐이 더 좋았던 것은 대부분 이제 MI의 차이였던 것이었는데요. 클로피도그렐은 1%, 아스피린은 2.2%였고요. 블리딩에 있어서는 양군 다 3%로서 높지는 않았고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각종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봤을 때도 CV 데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클로피도그렐군이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스트로크는 양군의 큰 차이는 없었고요. 스텐트 스롬보시스도 숫자가 워낙 작긴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클로피도그렐군에서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이저 블리딩 1.6 대 1.3이어서 블리딩 측면에서 클로피도그렐군이 압도하지는 못했었습니다. GI 이벤트는 아무래도 아스피린군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블리딩과 이스케믹 엔드포인트를 합쳐 보았을 때는 5.4 대 7.3으로 역시 이제 클로피도그렐군이 아스피린군에 비해서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퍼 프로토콜 파퓰레이션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텐션 투 트릿 파퓰레이션하고 비슷한 결과였는데요. 아스피린은 4.5%, 아스피린 6.8%, 클로피도그렐 4.5%의 MACCE 발생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통계적으로 차이는 유의하였고요. 여러 프리스페시파이드 서브그룹 어널러시스에서 클로피도그렐군의 치료 효과는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만 이 클리니컬 프리젠테이션에서는 MI보다 MI가 없었던 환자에서 클로피도그렐군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레이블이고 더블 블라인드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비교적 연구자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하드 엔드포인트를 사로잡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삼았었고요. 액츄얼 이벤트 레이트가 결국 계산했던 것보다는 낮았습니다. 저희가 10% 환자를 더 인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빚어졌고요. 한국인만 대상으로 했다는 단점이 있는데 외국인은 사실 클로피도그렐 약발이 한국인에 비해서는 더 잘 나오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했어도 이런 연구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리스크 환자들 PCI 후 스탠더드 듀레이션 뎁트를 끝마친 상황에서 모노세라피로서 클로피도그렐군이 아스피린군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 환자분들, 우리 리서치 연구 간호사들한테 감사드리고요. ACC에서 올해 발표하면서 동시에 란셋에 게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